수도권 선거는 기본적으로 바람 아니겠습니까? 바람이죠. 예. 그러기 위한 수도권 선거에 대한 승리 비책. 사실 제가 아까 귀뜸을 들었는데 비책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비책이라는 것은 4.15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원내 가반의석 확보잖아요. 예.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경기도 122개 국회 의석 중에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35석에서 지금 31석 남았는데요. 예. 요것을 그러니까 거의 한 30% 득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50%로 만드는 거예요. 예. 30%를 50%로 만들면은 122석 중에 61석이죠. 예. 수도권에서. 그렇죠. 예. 지금 31석이니까 몇 석이 늘어나죠? 30석이 늘어나죠. 예. 그 다음에 부울경입니다. 그렇죠. 부울경이 전체 의석이 40석입니다. 네. 40석인데 70% 했어요. 예. 지난번에. 그러면 몇 석이에요? 28석이죠. 예. 이것을 90%를 하는 거예요. 부울경 90%요? 그러면은 36석이죠. 예. 그럼 8석 늘어나잖아요. 예. 합쳐서 거의 40석이 늘어나죠. 예.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에 대표해도 자유한국당 기본이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고등 산수가 아니더라도 보통 산수를 해도 예. 150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수도권에서 50%를 확보하고 부울경에서 90%를 확보하느냐? 예. 사람입니다. 예. 수도권 선거를 견인하는 것은 종로 선거예요. 아, 종로 선거. 종로 선거 결과가 수도권 선거 결과의 바로 밑입니다. 예. 성패는 물론이고 우리 당 후보가 종로에서 득표한 만큼 경기도 평균이 비슷하다니까요. 예. 수도권 평균이.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한교안 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득표율을 올려서 네. 승리를 하게 되면은 경기도, 인천, 서울 선거는 뭐 끝난 거죠. 근데 황교안 대표 지지율 보니까요. 예. 이낙연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이낙연은 50%가 넘는데 황 예. 대표는 30%도 안 되잖아요. 아, 원래 여당 후보들은 한 5% 정도 마이너스를 해야 되고요. 예. 야권은 특히 샤이 보수들이기 때문에 5% 숨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거 빼고 나면 10% 줄어들잖아요. 예. 또 한 가지는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이 현재 정권의 2인자잖아요. 네. 그리고 2인자 이미지를 가지고 대권 선호도 1위를 달렸기 때문에 사실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거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교안하고 전선을 형성해서 단일 대우가 굳어지면은 예. 그때는 거품이 다 빠져나가면 한 10% 정도 또 빠져나가고요. 마찬가지로 한교안 대표가 최종적인 결심을 종로로 하게 되면은 또 풍선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거기 한 10% 갖다 대면은 팽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교안 대표께서 종로 출마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승리한다니까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 아닙니까? 아유, 정세균 때 왜 안 됐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삼선 의원 했던 박진 전 의원하고 초선 의원 했던 정인봉 전 의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오세훈도 가서 한번 떨어지고 뭐 이명박도 거기 또 위원장이었고 그냥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유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사분오열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갈라져 있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황 대표가 가시면은 정인봉 선배도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박진 선배도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두 선배가 한교안 대표 오면은 공동선대본부장 안 해주겠어요? 아, 그러면은 흩어졌던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들이 모이게 되고 옛날의 영화를 누리게 되면은 이낙연 정도는 한 방에 날립니다. 예. 아니 천하의 한교안이 자유보수 우파의 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교안 대표께서 끝까지 이낙연 정도, 이낙연은 망통이에요. 예. 아니 공천이 뺏긴 호남에서 사선하고 그 다음 호남에 얹혀서 사는 문재인의 임명을 받은 국무총리, 예. 물총리 정도를 놓고 무서워서 도망가서야 총선 승리가 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도권 승리를 견인을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울경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부울경 같은 경우가 지금 40석입니다. 예. 그거 70%예요. 지난번에 70% 했던 거를 90% 하면 됩니다. 그럼 8석이 늘어나요. 그럼 합쳐서 한 40석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 자유한국당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 100석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내 가반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건데, 그럼 부울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태호와 홍준표를 써먹으면 돼요. 예. 김태호는 거창에 가겠다고, 홍준표는 고향 땅 창녕에 가겠다는데, 예. 만일에 거창 가고 창녕 가고 싶으면은 마지막 고향 사람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싶다면은 예. 창녕군의회와 예.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예. 기초의원으로 출마해서 봉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만일에 그게 아니고 꿈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경상도 혐지를 자청하라. 예. 경상도 혐지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문재인의 성역인 양산, 아. 노무현의 성역인 김해. 예. 그런데 저쪽은 김두관을 하방시켰잖아요. 그렇죠. 양산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양산 을에 나온다. 양산을이 그럼 누구를 대적을 시켜야 될까요? 어. 홍준표예요. 또 거기 소년 내보낼 순 없으니까. 아, 그렇죠. 홍준표가 김두관을 상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해는 갑을다. 예. 문재인 후예들이 지금, 노무현 후예들이 다 그렇죠. 장악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김해을이죠. 그렇죠. 김태호가 김해을에서 국회의원 2번 했습니다. 네. 김태호가 거기 가면 수승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만일에 양산과 김해에서 홍준표와 김태호가 배지를 달고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과 노무현을 밟은 거잖아요. 예. 그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경남 전령을 압승으로 몰아가고, 예. 그 바람이 부산을 초토화시키고 예. 울산까지 가가지고 부울경 90%의 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 28석에서 90% 36석. 그래서 합쳐서 이 수도권 전선과 부울경 전선에서 30%를 50%로, 70%를 90%만 해도 40석을 더하면서 원내 가반을 석은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